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판을 뒤흔든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하나 배워볼 거예요. 바로 루커스 비판이라는 건데 이걸 알고 나면 경제정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빵! 하고 발표했다고 쳐봐요. 과연 그 정책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옛날 경제학자들도 이 질문에 답하려고 정말 머리를 싸맸는데 뭔가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루카스 비판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한번 씹어먹기 위해서 제가 4단계로 딱 준비했습니다. 첫째, 옛날 방식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보고요. 둘째, 여기서 루카스가 내놓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 아이디어의 핵심 재료인 기대라는 게 뭔지. 마지막으로 실제 이자율 사례를 보면서 이 모든 게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올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옛날 방식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주인공 로버트 루카스가 나타나기 전에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을까요? 비유하자면 마치 점쟁이가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듯이 과거 데이터라는 걸 보면서 미래 정책이 어떨지 점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그 수정구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거시계량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수많은 방정식들의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기록을 보아하니 금리를 1% 내렸더니 실업률이 0.5% 떨어졌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리를 내리면 실업률은 똑같이 떨어질 거야 라고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믿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당시에는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 모형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교과서 내용처럼 말이죠. 어떤 새로운 정책을 딱 시행하기 전에 이 모형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자, 금리를 1% 내리면 어떻게 될까? 아님 2%. 세금을 깎아주면. 이렇게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그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 정책을 선택했던 거죠. 어때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공 로버트 루카스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 모든 생각의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게 바로 루카스 비판의 심장입니다. 루카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방정식, 그 경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요. 무슨 물리법칙처럼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 아래서나 성립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만약 정부가 정책,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면 사람들도 당연히 게임을 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던 그 방정식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옛날 모형들은 우리 사람들을 그냥 생각 없는 로봇으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책이라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던 말던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할 거라고 가정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루카스가 꺼내든 결정적인 비밀 재료가 뭐냐? 바로 기대입니다. expectation. 사람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지금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경제 모형에 넣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였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옵니다. 왼쪽, 옛날 모형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행동은 과거 데이터라는 상자 안에 딱 갇혀있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오른쪽, 루카스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 그걸 보고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맞춰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바꾼다. 이겁니다. 훨씬 현실적이죠? 자, 이게 아직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자율 얘기를 해보면 이게 확 와닿을 겁니다. 루카스 비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경제가 아주 평온해요. 장기 채권 이자율이 딱 5%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정부가 갑자기 새로운 경제 정책을 빵 하고 발표합니다. 자, 1단계 계획. 옛날 모형에 이걸 돌려봤더니 이자율은 5%에서 거의 안 변할 겁니다. 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과거 데이터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2단계, 현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정부 발표를 듣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책 결국엔 물가를 엄청 올리겠는데? 그럼 미래의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미래 이자율 상승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럼 3단계 결과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자율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겠죠. 너도 나도 채권을 파니까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이자율은 순식간에 6%, 7%로 확 뛰어오릅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낡은 모형의 예측은 그냥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교과서 내용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정책이 바뀌면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고 그 결과 그들의 행동도 바뀐다.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예측은 바로 이 순간 그냥 쓸모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새로운 게임의 룰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바꾸지 옛날 하던 대로 바보같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정책을 평가할 때 그 정책이 사람들의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무시한다면 그 평가는 그냥 모래 위의 성쌓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루카스 비판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교훈입니다. 루카스의 이 아이디어는요, 정말로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놨어요. 혁명이었죠. 그 이후로 경제학자들은 정책을 만들 때 이걸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 정책을 발표하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바꿀까? 이걸요. 덕분에 현대 경제 모형은 훨씬 더 정교해졌고 동시에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예측 능력에 대해 조금 더 겸손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뉴스 같은 데서 정부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냥 그 내용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정책이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그 바뀐 기대가 결국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경제를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